네, 월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실게요.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네요. 네. 어디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위기 괜찮죠? 네.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제 좀 살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라는 것이 2025년도를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저의 기저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지수가 너무 홀딱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차곡차곡 바닥에서 다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시가 잘 받쳐지고 있다는 맞아요. 점.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언제부터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로 일단은 다 두드러 패고 시작할 것처럼 보였는데 말을 상호 관세로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는 이미 들어있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상호 관세라는 것은 너가 10% 관세를 매기면 나도 매길 거야 라는 의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FTA 국가로서 미국 물건에 관세 때리는 게 농산물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배추 미국에 갖다 팔 때 거기다 관세 미국이 때리겠다라는 건데 전혀 지수에는 타격이 없을 수 있는 오히려 상호 관세를 매기게 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무관세였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수혜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바라보니 한국 증시는 지금 솔직히 악재는 다 반영돼 있죠. 솔직하게 말하면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부터도 반영이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포함되면서 뭐 한국 증시 반도체 미래는 없다, 삼성전자 끝났다, 일반일까지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악재는 이미 주가에 녹아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일단은 하나의 시나리오 해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즉 상호 관세부터 한국 증시는 오르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우리 증시가 왜 빠졌냐라고 그러면 한국 증시 삼성전자가 안 돼서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증시는 왜 올라요, 그러면? 유럽 증시 다 신고가예요. 왜 오르는데? 인플레에 대한 반영이 한국 증시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결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인의 투자의 특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스피드하다는 점과 빨리. 네, 그렇죠. 또 그 전에 양도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게 했었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과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났던 자금이 과연 한국으로 어떤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냐가 핵심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거래대금 보셨나요? 굉장히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시장을 떠나서 미국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 가서 큰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 중에 일부란 충분히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미국 시장 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시장 아직도 해요? 왜요? 자기가 뭐라도 얼마나 벌었는데 저 엔비디아로 20% 수익 냈죠. 야, 엔비디아로 20% 수익 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 말 했어요. 너가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쯤 아마 너는 3천쯤에 되면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일찍 가서 미국 시장에서 가서 큰 수익,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낸 투자를 한다면 다는 안 와요. 저도 그걸 욕심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 중에 일부는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언제쯤이냐인데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래대금이 는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섹터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여전히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저 2차 전지도 머지않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는 공매도 재개되는 이유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했었던 자금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물타기를 하게 되고 마이너스 50%면 엄두도 못 냈던 것이 마이너스 20%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반은 팔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죽었던 자금이 생명력이 있는 활동 자금으로 바뀐다는 것. 이 섹터 순환매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외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익 기대감까지도 한국 증시 올해는 좋을 것이다라는 뷰를 조금도 바꿀 필요 없이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는 시그널이 시장에 나타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현재
동초가 구간인데요. 2608선 현재 코스피 지나가고 있죠. 거래 대금도 최근 들어서 뭐 10조는 가뿐히 넘어서 17조를 네. 넘어섰던 적도 네. 있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사실상 증시의 생명력이다 라고 말씀해 바로부터입니다. 주신 네. 바와 같이 지금은 굉장히 액티브해진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희망을 안고 반도체부터 점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는 현재 구간을 놓고 굉장히 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율이었는데 네. 이 부분 해결 없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가 두 개가 나왔는데 SFT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에서 초기 수율이 30% 잡혔다. 네. 아니 3나노는 실패하고 이거 믿어도 돼? 3나노는 실패했는데 2나노 초기 수율이 생각보다 빠르네. 근데 삼성은 실제로 TSMC랑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3나노에 승부 걸고 2나노 승부 걸면 계속 뒤쳐져서 쫓아가는 모양이니 네. 실질적으로 2나노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형편을 보니 그게 되겠어? 라는 분위기가 아예 기저에 깔려 있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골칫덩어리였어요, 삼성에. 그런데 초기 수율이 잡혔다라는 점,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번 이 자리, 주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한번 믿어볼만 하겠는데?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셧다운 됐었던 파운드리를 지금 공장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수주가 나올 수 없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기업사가 삼성 파운드리에 수주를 주면 내 기술력을 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수주를 받기 어려웠는데 삼성이 많은 것들을 좀 이 안에서 좀 질서를 잡아간다라고 할까요?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뭐 포기하고 이거는 무조건 외주만 쓰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삼성 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실이 조금 앞선 해석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의 결실이 파운드리 공장의 재가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는 공장 가동률이 풀키파로 뭐 풀까지는 아니지만 가동률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높일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은 뭐 일단 핑계는 중국에 대해서 핑계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명분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서 그 뭐죠? 암호화 화폐 채굴용 뭐 이거를 뭐 수주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것만으로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도 짰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과잉 해석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잉 해석도 가능한 주가에 위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신뢰적인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외국인이 바닥에서 사는 거는 이삭죽기 정도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의미 있게 산다고 한다면 한 달가량 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바닥에서 이삭죽기 시그널은 충분히 포착이 됐고 이러한 의미는 충분히 희망의 시나리오를 풀어볼 수 있을 만한 주가에 위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레거시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는 바닥 찍었다. 올 하반기에는 달라질 거다는 이야기들이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B2B에서 이제는 B2C로 되는 것들이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B2B였잖아요. 엔비디아 칩만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B2C라는 것은 모바일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P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괜찮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소형 출단에서 그쪽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것과 관련돼서 파운드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안 그래도 에이직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삼성이 2나노 한번 슬쩍 믿어볼까라고 한다면 디자인하우스 앞단에 두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온디바이스 쪽도 좋은 얘기 뭐 계속 나왔잖아요. 정부가 1조 얘기 나왔고 칩스법도 통과될 것이니 뭐 오픈 엣지라든가 퀄리타스에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외주 공정을 준다면 SFA 반도체나 두산 테스나도 함께 볼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종가 나왔는데 2600 위에서 마감이 됐네요. 코스피가. 사실 2600에서 종가를 쓴 건 지난 10월입니다. 10월로 회귀를 했네요. 차장님, 그런 관점에서 정말 기회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수가 잘 가는 건 다른 쪽이 또 좋았을 거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전이었잖아요. 근데 여러 뉴스가 많았는데 오늘 결국 기회였나 싶네요. 자, 원전 폴란드 재검토한다라는 것 해가지고 이거 기회 주는 것 같다라는 게 어젯밤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해. 해.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폴란드 원전 때문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지금 없는 자리입니다. 네네.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뉴스는 체코였고, 그렇죠. MOU 때문에 주가가 그 당시는 뉴스 때문에 올랐었죠. 근데 그 이후에 폴란드와 관련된 기대감은 다 빠져 있었고,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 앞 정권이 했던 것들을 일단은 깨고 자기가 다시 그려야 이 지적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정부도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내가 다른 조건으로 뭐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폴란드에서 에너지원은 중요한데 원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 원전을 한다면 그 효율성이 한국 이상의 기업을 찾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MOU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다라고 해서 빠진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체코인데, 그래서 원전은 여전히 ING 기회라고 말씀드리겠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원전에다 갖다 대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갔었으면 다른 원전도 날아갔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이거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뉴스를 찾으면 일단은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이달 초에 체코에 상장했거든요. 일단은 체코 수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체코가 어떤 유럽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과 그것에 대해서 자금 조달한 것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 아니면 가스터빈과 관련된 이것이 새로운 먹거리로서의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두산에너빌리티 좋다. 그 외의 원전주들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고 계실 때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 나왔는데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을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식 날이어가지고요. 자, 언제든 기회가 주어졌던 원전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쪽 뉴스도 저희 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루 걸러 하루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종전 협상, 글쎄요, 주말 사이 진전은 딱히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또 만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주 현안이신 리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테마 움직임에 대해서 그 특성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타이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포트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지금 재건으로 시작해야 될 그곳은 러시아가 점령지로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재건할 때 실제로 그 점령지는 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정도의 재건의 비용은 아닐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경제 규모가 워낙 작은 나라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회로 나라를 아예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 지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숫자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리포트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건이라는 것은 ING, 종전에 대한 이슈를 기다릴 수 있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꿈을 품고 먹고 사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것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될 거다라는 말을 트럼프 입에서는 자꾸 내뱉을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회 잘 쉬어갈 때는 건설기기 업종은, 특히 건설기기 업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의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또 북한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경협으로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건설기기 업종의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 시 타이밍을 보고 좀 관심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갭을 메웠네요. 오히려 다시 또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남 차장님께서 원전, 반도체 잘 보고 계시지만 바이오 또 전문이신데 현재 구간 진짜 각계전투 잘 벌이고 있고요. 추세가 잘 살아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현재 구간은 보고 계세요? 주말에 저는 늘 전 종목 서치를 할 때 어제 딱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우주 원전 바이오를 포트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안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전주 빠지면 매수로 봐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었고, 이제 제약주들, 의료 IG주들은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바이오 플러스 지금 바이오 대장 알테오젠 굳건히 살아있고요.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상 최고치 신고가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안에서 테마가 이제 확산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플랫폼 업종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리가캠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쪽이 엄청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는 시야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맞물리는 종목들이 이제는 종목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맞아요. 여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네. 들고 다음은 내 차례야 기다리는 종목들도 질비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만 종목을 찾고 이쪽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대장이 출발하면 그날 다 쫓아가야 되고 네. 이게 빠질 때는 가치 조정을 봐서 한 사이클을 같이 타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맞아요. 의료 쪽은 나의 타이밍들이 다 각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이 안에서도 해법을 찾아갈 수 있고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는 3빌리언이라는 네. 종목이 있었는데요. 유전체에서 발견되는 유전병의 병원성을 자동 판독하는 기술. 벌써 말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병이 걸릴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뭐 생소하실지도 모르지만 소형주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24시간 장시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치료법을 만들겠다라는 기업이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덜 오른 종목만 말씀드리고 네. 오르는 종목까지 하면 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생체 현미경인데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암세포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다 제거됐는지 생체 혁명으로 확인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 안 오른 관심주까지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정남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